그다음에 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압류금지 재산, 압류금지 물건이 있고 압류금지 채권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여러분이 봉금 뭐 2분의 1 안 된다, 뭐 퇴직금 2분의 1 안 된다가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저 공부할 때 내지는 저 했던 시절에 어떤 실무에서는 그래서 2분의 1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월급이 옛날은 아버지가 봉투에 현찰로 갖고 왔던 월급 시절에서 이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월급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월급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이 예금 채권으로 돼서 일반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월급 채권이 아니고 일반화되니까 그럼 2분의 1을 못한다라고 했던 게 다시 무색해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풀로 압류해서 자기가 추심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서 법을 한번 바꿨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 등을 확보를 해주려고 했던 2분의 1의 취지 등에 비춰서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안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에 법리로 본다면 월급 채권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은 일반 예금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월급 채권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예금 채권이 되니까 이건 월급으로서의 특성이 금전적인 일반적으로 희석화돼 버리니까 풀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는 것에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생계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압류 금지 동산에 해당하는 현금을 만약 갖고 있다든지, 현금도 경우에 따라서 압류로 들어왔는데 막 현금 더미가 앞에 있으면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현찰이잖아요, 현찰. 그 다음에 통장에 들어와 있는 이 채권, 예금 채권, 이것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는 한 달 생활비라고 여겨져 가지고 그 부분은 하지 마라, 타치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번졌냐면 최근에 많이 여러분이 또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185만 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나 이거 필요한 돈인데 빨리 내달라고 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이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요 부분까지는 했더니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네 통장이 우리 거 말고 딴 데도 통장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전체적으로 통장을 합쳐서 185만 원인데 우리 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185만 원 뭐 이내 부분까지는 너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토탈로 보면 우리 게 한 30만 원 정도만 하고 어디 게 150만 원이 있으면 155만 원이 있으면 185만 원이 되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해서 채권자한테도 안 주고 채무자한테도 안 주고 그냥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은행이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에 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너한테 이거 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딴 통장에 어떻게 또 돈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지금 법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한데 그래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은데 판례가 작년에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 보시면 먼저 설명이 이게 되네요. 2024년 2월 8일 선고 2021-206356 작년 판결인데 거기 밑에 볼드체 보면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예금 채권이 180만 원 뭐 빼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딴 데까지 합쳐서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보면 예금주인 채무자가 나 딴 통장 없다, 딴 데는 돈이 없다라는 것을 예금주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통장만에 185만 원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걸 주장 증명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많아가지고 아까 압류금지 채권을 범위를 변경하는 사건으로 법원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 이거 압류금지를 이거 지금 압류가 됐는데 이걸 금지해가지고 범위를 갖다가 넓혀서 찾게 해달라는 식으로 사건이 많이 들어와서 법원이 되게 곤혹스러웠는데 일단 대법원은 하나 내려준 것은 증명을 해서는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그게 그게 채무자 입장에서 뭐 나쁜 의도도 있겠지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법원에 가서 이것 좀 늘려서 나 찾게 좀 해달라고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이거 묶여있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데 법원도 참 난감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등등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미 독일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특정한 통장 하나는 아예 압류 금지 통장이라고 묶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풀어줘서 압류를 못하도록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네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독일은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했던 부분은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요 밑에 보면 2025년 1월 31일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246조의 다음에 246조 2에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 유지한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그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1인당 한 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압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독일은 이미 1977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금 채권으로 이체된 거는 압류 못하도록, 그러니까 일반 봉급 채권이 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일반 채권으로 되니까 그 부분에 타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1977년에 있었고, 우리도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되었죠. 그다음에 2009년에 계좌의 압류 제한의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압류 보호 계좌가 또는 압류 금지 계좌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도가 신설됐다. 우리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다만 그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지금 현재 185만 원 정도를 한도로 하는 거지, 거기에 더 이상 들어봐도 거기 그 계좌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금지에 대한 채권에 대한 설명이 있고,